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7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진짜 재미난 얘기를 봤어요. 이 이야기가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의 해안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까 합니다. 네. 이 내용은요, 어떤 고민이 많은 신자가 신부님한테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놓은 거야, 카톡으로. 그랬더니 신부님이 카톡으로 답장을 보낸 거를 화면 캡처해놓은 그런 글이더라고요. 모바일 시대라서 고해성사도 카톡으로 하는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내용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혹시 3년 전 걱정한 것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고민을 털어놨던 신자는 아니요, 이렇게 답했겠죠. 네. 그럼 1년 전 걱정은요? 6개월 전 걱정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아니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하시는 그 걱정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멋진 말씀이시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서 당장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도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물잔 듣는 거 있잖아. 네. 물잔도 내려놓으라. 걱정도 이렇게 내려놓으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진짜 이게 큰 걱정도 아닌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날도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안이 깊은 말씀을 하신 신부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박희중 신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만 박희중 신부님이 밴드에 남기신 글이 좋은 생각이란 잡지 있죠. 네. 거기에 실리셨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긴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할게요. 상대의 기분을 업시키는 말은 오늘 아주 멋져 보여. 상대의 자신감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말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호감 사는 말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자녀의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은 네가 참 자랑스러워. 환상의 짝꿍을 얻을 수 있는 말은 우리는 전생연분이야. 배우자에게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말, 난 당신밖에 없어. 상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은 역시 넌 뭔가 달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해. 아무튼 박 신부님이 남기신 이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꼭 한 번씩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박 PD한테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환상의 짝꿍 아니에요, 우리? 근데 천생연분은 이성간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사업적으로 천생연분이라고. 난 이성적 감정 없어, 박 PD한테. 자동차에서 중요한 기능 3가지. 달린다 선다 온다 달린다 선다 온다 레이너 그래서 썬팅은 중요하다. 썬팅은 레이너 썬팅 썬팅은 레이너 레이싱카에 장착되는 프로페셔널들의 썬팅. 썬팅은 레이너 썬팅.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올해 투자를 30조를 한다. 이거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돼버렸어요. 뭔 얘기냐면요,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상반기 30대 그룹의 투자 집행 실적, 이걸 조사해봤더니 당초 계획의 60%밖에 안 된대요. 반보다 조금 더 했네요. 그렇죠. 원래 30대 그룹은요, 연초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통해서 42개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의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6월 말 기준으로 투자 현황 파악이 가능한 39개 프로젝트를 전수조사를 했대요. 이 조사 결과 30대 그룹은요, 올해 투자 예정액 중 상반기에 겨우 8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연간 목표치의 29.8%, 이것밖에 안 되고요. 반기로 따져도 아까 얘기 드렸던 60% 정도밖에 투자가 집행이 안 됐대요. 따라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당초 목표치보다 실적이 부진하면서 올해 30대 그룹이 약속했던 투자는 연내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물 건너갔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특히나 총선 이후에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죠. 또 수출도 박살나고 있잖아. 중국 경기도 개설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죠. 거의 불가능하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30대 그룹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죠,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네요. 진짜예요? 2년여 만에요. 분기 8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8조. 삼성전자가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50조,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원. 이렇게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잠정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이 이렇게 잠정으로 발표를 할 때는 얼추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8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은요, 전분기보다 21%나 증가한 거예요. 전분기 얼마 했나 봤더니 6조 6,800억. 우와, 장난 아니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전망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 전망치가요, 평균 7조 3,800억 원이었는데 훌쩍 뛰어넘은 거야. 아니, 전문가들 전망치보다 거의 7천억 원, 8천억 원이 많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전문가들이라 하면 증권시장에 있는 분들인데 특히 이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전문가들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호실적을 올린 그런 근본 이유가 뭐예요? 삼성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번 분기에 주력인 IM 부문, IM은 모바일 쪽을 말합니다. 이 모바일 쪽에서요, 최소 4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 같다. 아니, 모바일 부분 하면 스마트폰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인데 태블릿보다는 당연히 스마트폰 비중이 압도적이죠. 그러면 스마트폰 뭐가 잘 팔렸을까? 당연히 갤럭시 S7이 메인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삼성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S7이 2분기에만 1,600만 대가 팔렸대. 아니,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요? 그리고 많이 팔린 것도 좋은데 마케팅 비용도 대폭 줄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헛돈을 덜 썼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갤럭시 S7 지원금 빵빵하게 주겠다, 뭐 이런 전화 많이 오잖아. 그렇죠. 지원금 빵빵하게 준다고 해서 저도 혹해서 상담원이랑 오랫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따져보니까 단말기 할부 월 금액이요, 2만 원이 넘어, 그래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담원들이요, 다른 단말기는 얘기도 잘 안 해. 갤럭시 S7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소비자한테 갈 지원금들을 그렇게 개통 상담하는, 아니면 대리점들한테 막 밀어주는 거 아니야? 갤럭시 팔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의 설명이 팩트라면 1,600만 대가 팔릴 수도 있는 거죠. 몰아주니까. 그렇군요. 아니, 거기다가 나는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마케팅 비용을 줄였다. 진짜일까? 이 마케팅 비용이란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원금 같은 게 들어갈 텐데, 근데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삼성이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지인들이 막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인건비 줄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출처는 제발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마케팅 비용 안에는 분명히 마케터의 임금도 포함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마케팅 일을 하는 사람을 잘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군요. 아무튼 삼성의 이런 호실적 진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점이 좀 많네요. 그리고 이왕 추측을 하는 김에 하나 더 하죠. 요즘 이재용 부회장, 과연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을 만한 깜이 되느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재용이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아주 미묘한 시점이라면 실적을 과대 포장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 같아. 그거 당연할 것 같아. 물론 삼성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구글이 세금을 적게 내는 합법적인 탈세를 하듯이 삼성도 합법적인, 욕을 먹지 않는 선에서 장부를 마사지를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으로는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뭐냐면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요, 현행 2.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 낮추는 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너무 쪼잔하네. 0.2%포인트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왕 할 거 좀 팍팍 해주지. 아무튼 당정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7일 국회에서 이 같은 협의를 갖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마 대출금리는 밝힌 대로 2.5까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정부의 보증학자금 대출금리는요. 2009년에 7.3%. 상당히 높았네요.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대요. 그래서 2013년 1학기 때부터 2.9를 유지하다가요. 2015년 7월부터 2.7까지 이렇게 낮춰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0.2%포인트를 더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몇이야? 1.25 아닙니까? 1.25에 비해서는 2배가 높잖아요. 2배가. 학생들 도와주겠다는 학자금 대출이 기준금리보다 2배가 높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걸 낮춰주면서 생색은 생색이라고 다네? 아니 한때 7%였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그 신화가 생각이 나네요. 시지포스 산에 그 아저씨가 제우스의 미움을 사서 돌을 정상에다 올려놓으면 다시 내려가고 그러면 또 다시 밀어서 올리고 대학생들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시지푸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문제는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죠. 대학생들이 빚이 없어서 파이팅 못하고 있다고. 이것도 준정부기관에서 하니까 갑자기 이 논란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출금리 인하 카드를 내민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렇지만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2%포인트만 내린 거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간만에 일관성이 있네.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원정을 나왔어요. 멀리 강남까지 나왔거든요. 주소상으로는 도곡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찾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도대체 이 두 PD가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썰을 많이 풀고 있나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팟캐스트 들으실 때 어떤 플랫폼 이용하세요? 특히 박 PD 같은 경우는 주로 뭘로 들으시나요? 아마도 팟빵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저는 애플의 아이튠즈를 이용해서 듣기도 하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의외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몽팟이라고 팟캐스트 플랫폼이 요즘 많이 뜨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몽팟이 아주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몽팟을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 나왔습니다. 업체명은요 미디어 자몽이고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것도 몽팟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녹음은 진짜 음질이 뛰어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팟빵 직원들이 유독 많이 듣지 않을까? 그렇죠. 얘네들 왜 여기까지 가 있나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지?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미디어 자문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건우 대표님 모셨는데요.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자몽의 김건우 대표입니다. 일단은 이 유명한 팟캐스트에 출연시켜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불편한 지시를 자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애청자로서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게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한 회사의 대표인데 무슨 아나운서를 앉혀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우리 목소리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잠깐 아나운서를 꿈꿨고 살짝 그 업계에 몸담았다가 자꾸 떨어져서 그만두고 지금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예전 아나운서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CJ 헬로비전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 살짝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였을 거예요. 10년도 그때쯤에 데뷔를 잠깐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얼마 못 가서 제가 그만두고 이제 다른 길을 찾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소리만큼 아주 얼굴도 깔끔한. 감사합니다. 난 처음에 뵙고서 네. 홍경민. 그래요? 홍경민 씨하고 홍경민. 그 탤런트 중에 이영철 씨라고 두 분 모르시는구나.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하실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모르실 것 같아. 홍경민 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아나운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 스튜디오 설립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이제 2008년부터 광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잠깐 어려워졌을 때 이제 그런 방송 일이나 뭐 선생님이나 잠깐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2012년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몽이라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었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팟캐스트를 해보면 좋겠다. 근데 이제 서울 시내에 제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전문 스튜디오가 없다 보니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2014년에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를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매출이나 이런 수익 면에서는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뭐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팟캐스트라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막 빨리빨리 성장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 렌탈하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붙이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팟캐스트를 하려고 하는 일반인들 아프리카나 유튜브만 봐도 일반인들 참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팟캐스트도 그런가요? 저희가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2014, 15년도 그리고 16년도 매출로만 비교를 하면은 15년도 매출의 절반을 2016년도 1분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개인의 방송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영상 영역에서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음성으로 이어지면서 자기가 출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상과 음성의 차이가 분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음성 부분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이 팟캐스트 하고 싶다. 그러면 미디어 자몽에 의뢰를 하면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녹음부터 방송 편집, 제작, 뭐 그리고 이제 방향 그리고 컨설팅 이런 부분들 다 전반적으로 다 맡아가지고 한 2년 넘게 한 200~300여 팀 정도 방송 제작에 참여해서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이 하는데 뭐 퀄리티가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억나는 팀이나 개인 있으시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일단 기억나는 팀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 어벤져스라고 제가 이제 참여도 했었는데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문직에 마케팅에 몸담고 있는 팀들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직장인으로서의 그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셨는데, 근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일단 스튜디오에서 당신들과 좀 더 연관성 있는 콘텐츠들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방송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제가 이제 네이밍부터 캐릭터명까지 다 지어주면서 방송 제작을 이제 진행을 했더니 지금 시즌 3까지 진행할 정도로 2년 넘게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게 그런 팟캐스트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이 방송이라는 주체로 접근을 해서 개인이 동기부여도 되고 무언가를 만드는데 보람도 느끼고 팬들도 만나고 이런 게 자기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마케팅 어벤져스 들어봤는데 4분이 나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5분이 나옵니다. 5분인가요? 예. 거기 캐릭터 뭐 맡고 계신 거죠? 저는 6번째 캐릭터 닉 퓨리를 맡고 있는데 그 수장이잖아요. 닉 퓨리가 궁예라는 이름으로 지금 간간히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자몽. 네. 앞에 미디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 미디어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 미디어 자몽은 지금 사업군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몽파 스튜디오, 그다음 2번째가 이제 그 콘텐츠를 유통하는 몽팟이라는 팟캐스트 플랫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1인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1인 미디어 MCN 매거진 자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로 등록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소통의 창구로서의 그 확산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디어라는 사명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MCN도 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동영상 제작도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네, 자체적으로 저희 팀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콘텐츠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둘씩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미디어 자몽에 의뢰를 하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네. 그런 팟캐스트를 맞춤형으로 네. 제작해달라. 네네. 이런 기업체들이 꽤 된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까지 이제 기업 개인들 통틀어서 이제 제작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이제 저희가 제작한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의뢰해서 제작한 그 무비앤무기라는 영화 속의 무기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방위사업청이 하는 역할과 일들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주는 대중적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고, 청림출판사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이라는 방송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작을 했는데 기업들이 의뢰를 했을 때는 저희가 방송 제작에서는 그냥 그 상품이나 브랜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보다 산업군이나 내용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거기에 맞춤 콘텐츠를 방송 포맷으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아니 그 방위사업청에서 의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방위사업청이 뭘 알릴 게 있어서 예. 그런 거죠? 일단은 무기라는 거 자체 그리고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방위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무래도 어려워하거나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무기를 개발하며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국위 선양을 하는지 수출까지도 하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개발의 노하우라든가 에피소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아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방위사업청은 비리로 요즘 문제가 심각한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욕도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만한 진정성 있는 창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작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방위사업청이나 청림출판사나 이런 유명한 네. 조직에서 팟캐스트를 대신 만들어 달라라고 네. 요구할 정도로 이들 기업들이 팟캐스트에 대한 어떤 중요성, 니즈 이런 거를 몸소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영상하고 음성의 차이부터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계속 뭐 제가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구분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임팩트는 뛰어나지만 지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운전하거나 이제 다른 일을 하거나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음성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멀티태스킹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소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도 많아지고 내용도 풍부해져서 사람들이 말 전달할 때 함축적인 것보다 설명을 듣거나 좀 대화하는 부분에서 좀 개입을 하는 형태로 이 콘텐츠들에 대해서 소비를 하니까 공감대가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빌었을 때 팟캐스트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면이나 이미지로 담아낼 수 없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맷들을 그 청취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이익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듣기로는 경마 관련 팟캐스트도 제작한 사례가 있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한국 마사회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던 게 본격 경마 방송, 이제 마구잡이 경마 방송 이렇게 제작을 했던 게 있는데 혹시 예상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이제 경마라는 것 자체가 예측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에 대한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분석하는 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마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배팅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경마의 그런 말들을 고르는 방법, 기수는 누구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오밀조밀하게 담아내는 그러한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처음 시작을 맡아가지고 기획을 하고 방송 제작을 참여해서 저희가 이제 배포를 했었죠. 그건 꽤 인기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사행성이 조금 담겨진 그런 이제 영역은 해당 리그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도 공개 방송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었고, 그럼 과천에서 하신 예, 거예요? 과천에서 실시간 중계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뭐 경마 시작되면 땅 해가지고 그때는 방송을 못 하고 경마 끝나자마자 보셨습니까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 풀어내는 방송까지 제작을 해서 뭐 재밌게 그때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했었습니다. 야, 그럼 그 배팅하신 분들이 손에는 펜을 들고 있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방송을 듣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게 해서 방송을 들으셔서 팬들도 엄청나시고 그리고 이제 참여와 관심도가 높아서 또 마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막 가면은 플랜카드도 뭐 팟캐스트 한다 이런 플랜카드도 걸려 있었고 배너도 걸려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안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잘 만들어 놓고 유명한 업체에 뺏겨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제작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업체면 딱 떠오르는 데가 예, 한 데가 있는데 딱 하나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부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 팟캐스트에서는 팟빵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유율이 90%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네네. 이런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으셨어요? 네. 뭔가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케팅을 한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들은 제작자, 그러니까 콘텐츠 창작자들이 좀 더 정당한 수익과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뛰어들었던 계기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무언가 자신의 시간과 뭐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낸 콘텐츠가 인정받는다면 저희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몽팟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유료 콘텐츠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창작자에게 올바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료면 보통 얼마 정도에 팔리는 거예요? 유료라고 해서 그냥 한 가지 콘텐츠를 뭐 건 바이 건으로 판매를 하기보다는 이제 스트리밍이나 정액제 방식으로 좀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금액은 책정하게 되어 있는 나름인데 뭐 한 방송당 한 500원 정도면 사람들이 포인트 결제로 충분히 기부하듯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팬덤이 있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기부도 하고 아프리카 TV 보면 별풍선도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창작자들이 돈 벌 수 있는 환경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몽팟에서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용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게 인터넷 강의를 보듯이 네. 결제를 하고 네. 콘텐츠를 소비를 한다. 그런 네. 개념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에 결제를 한 콘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포인트로 이제 미리 캐시를 구매를 해놨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런 과금 방식이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텐츠는 공짜로 쓰는 것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그게 통할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저도 항상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지금 뭐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비슷한 맥락에서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막 흥분을 하면서 전해드린 소식이 있어요. 네. 1만 시간의 법칙, 네. 아웃라이어 네네. 이걸 쓰신 말콤 글래드웰. 예. 이 아저씨가 굉장히 이제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번 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책을 쓰지 않겠다. 네. 나의 말과 글은 오로지 팟캐스트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디어 자문과 같은 전문 팟캐스트 제작사와 계약을 해서 앞으로는 팟캐스트에서만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광고가 완판이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방송을 하겠다 얘기조차 하지 않았는데 광고가 다 완판이 됐어요.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뭔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오바마 대통령도 네, 마크 맞아요. 베론 예.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개인의 방송에 출연을 했던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개인의 방송 영역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이라는 채널이 담아내고 있는 물리적 한계, 뭐 방송 채널 사업
혹은 뭐 주파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 방송을 통해서 그 다양성이 확보되면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미디어 민주주의가 이제 실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말콤 글레이드 같은 그런 이제 유명한 작가나 그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이 자기 방송을 개척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뭐 유명한 분들의 방송들은 뭐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 매진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의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밋빛 미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뛰어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더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 사전에 빨리 이제 그걸 개척하는 역할로서 제 임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 녹음이 끝나자마자 저희랑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네. 유재석을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방송의 미래가 그 메이저 방송하고 개인 방송으로 이제 극명하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대 자본이 갖고 있는 KBS 공중파 같은 그리고 종편 같은 채널들이 있고 그 사이에 사실 좀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습니다. 뭐 낚시 TV도 있고 뭐 직업 방송도 있고 종교 방송도 있고 경제 방송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꾸물꾸물 이제 커지고 있는 분야가 개인 방송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간이 이제 거의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역도 개인 방송화 되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포맷으로 바뀌거나 흡수되거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는 그런 이제 메이저 영역과 개인 영역의 이제 방송들이 이제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면 더 좋은 그 결과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브리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밀독서단이란 TV 프로그램에 단원으로 출연 중인 신기주입니다. 본업은 남성지 에스콰이어의 기자이고요.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40대 중년입니다. 40%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정말 그런가요? 저는 40대가 되니 더 흔들립니다. 더 세차게 흔들립니다. 20, 30대에 생각했던 이상이 현실에서 많이 뒤집힙니다. 소위 말하는 40알이 중이죠.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기자로서 그런 고민,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묶어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빠와 남자 사이에서, 본능과 제도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40대 남자들이 흔히 겪는 삶의 주제, 남자의 본능과 속성들, 40대가 되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그런 중년 아재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재로 남기 싫은 40대 이야기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도서출판 한빛비즈. 지금 사업 영역 중에 광고 대행업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의 팟캐스트에 관심도 이런 거 직접 몸소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대기업들 팟캐스트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나요? 네, 작년까지는 기업에서 팟캐스트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MCN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 방송이 뜬다. 근데 그 영역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음성 영역까지도 관심들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광고 부분에서 대기업의 그 광고도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도 있고 문의도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라디오란 매체는 이제 죽지 않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대신 라디오의 그런 이제 광고 영역이 분명히 저는 팟캐스트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항상 이제 구축을 해놓는데 라디오 콘텐츠의 소비층이 70%는 차에서 듣고요. 예. 그리고 65% 이상이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차라고 합니다. 오. 예, 이게 이제 통계 자료를 제가 살펴본 결과인데,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팟빵 조사에 따르면 이제 충성도라든가 그리고 소비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월등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하고 팟캐스트를 비교했을 때 라디오는 우리가 지나치다가 콘텐츠를 들어서 소비하는 방식이라면 팟캐스트는 자기가 직접 처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소비를 하는 방식이라서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충성도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기업들은 그런 라디오 광고에서 개인화된 팟캐스트된 콘텐츠로 넘어올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외형적으로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요즘 관심을 나타내는 대기업 명단 또 공개할 수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더 많아지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이 형이랑 몽구 아저씨가 좀 들어야겠는데. 자동차 영역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크게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연결되어 있는 산업군들 있잖아요.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90%에 가까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곳 팟빵. 팟빵이죠. 네, 팟빵이죠. 팟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경쟁자로서 아니면 시장 참여자, 파트너로서 팟빵은 미디어 자몽의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예요? 네. 오, 너무 겸손하신가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고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중에 청출어람 하시겠다. 예, 근데 이제 팟빵이 이 팟캐스트 개인 미디어의 영역을 개척하고 키우고 그리고 이제 성공시킨 거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실행력이라든가 이제 구성이나 뭐 기획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팟빵이 했던 역할들이 저는 지금 이 시장을 개척하는 개척자로서 굉장한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겨내고 충분히 지금 잘 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정한 경쟁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팟빵을 뭐 이기고 싶다 이렇게보다는 팟빵과 함께 이 팟캐스트 오디오 콘텐츠 시장을 같이 키워나가고 싶다가 제 지금의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그 뻔한. 근데 진짜로 제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고요. 되게 많이 배우기 때문에 뭐 팟빵이 싫다, 우리 경쟁자야, 타도하겠어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팟빵을 이기기 위해서 나만의 무기 이렇게 갈고 닦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저희 스튜디오 오셨지만 저는 이제 네트워킹의 힘이 그런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을 이제 갈고 닦는 게 이제 개인 제작자들에 대한 이제 수익이라든가 뭐 이제 홍보가 필요한 영역이라든가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갖춰 나가면서 그런 이제 사람들의 연결성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몽파 스튜디오 여기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제 다른 곳과 다르게 저희 엔지니어가 직접 컨트롤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방송 제작에 있어서 A to Z 다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기획, 제작에 대한 방향, 상담, 그리고 이제 렌탈, 편집, 업로드,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다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고 비용도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팟빵 스튜디오 갔더니 그냥 저희 보러 알아서 녹음하라고 하고 나가버리던데요.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초보자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엔지니어가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음향이나 이런 부분을 다룬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회사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성장하면서 저희의 이제 그 이너서클이죠. 이너서클 내에서 좀 더 광고라든가 이런 이제 상품군들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스튜디오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예. 가격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절차는 그냥 이제 홈페이지 스케줄을 보시고 비어 있는 시간대에 이제 저희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예약을 잡아드리고 이제 가격은 저희가 이제 4인실과 6인실이 있는데요. 4인실은 이제 시간당 3만 원, 6인실은 5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10시간, 20시간, 30시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장기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뭐 시간당 단가가 2만 원에서 뭐 이렇게 18,000원, 16,000원 이렇게까지 내려가고요.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게 패키지 서비스인데 저희 스튜디오 렌탈부터 제작, 업로드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회당 한 45,000원 정도로 받고 지금 개인한테는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집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간이 없거나 바쁘거나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있으셔서 기기 조작이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방송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튜디오의 매출도 늘리고 그리고 미디어 자몽의 예비 고객도 늘릴 수 있기 위해서 개인이 팟캐스트를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메리트가 있는지 이거를 좀 자세히 털어주시죠. 예, 제가 강의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자신의 그 가능성들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케팅 어벤져스 얘기도 드렸지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일들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소모품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이제 역량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스타가 되겠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알림으로써 자기가 하나의 힘을 얻겠다, 팬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전문성을 갖추는 부분의 활용도가 높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1인 미디어가 자기 채널을 갖게 되면은 단순히 광고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의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자기 브랜드에 대한 이제 인지도라든가 상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활용할 수가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진행 능력 그리고 이제 팀으로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 배분이라든가 이런 이제 조직적인 부분들을 습득을 하면서 자기의 이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하나의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면서 이 팟캐스트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상하고 음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음성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30분 이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내용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말을 하려면 또 전달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이자 공부가 되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밑거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희도 방송하다 보니까 신문사 다닐 때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분들은 취업이나 이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대학생 저널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팟캐스트를 꼭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자기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방송하고 제작하고 하면서 지금 뭐 1인 크리에이터가 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뉴미디어 쪽에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뭐 홍보회사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아나운서를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자기 분야에 대한 방향과 길들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게 공통적으로 다 이 팟캐스트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팟캐스트가 하나의 등용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글로 쓰여진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들으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등용문처럼 자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통해 창구?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운이 좋으면 이재용이 그 방송을 들으면 이 친구 바로 데려다 써.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스튜디오 이전 안내 이 포스터가 네네. 있네요. 지금 조금 찾아오시기 어려우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논현역 5번 출구에서 5분 안 걸리는 역세권으로 이사를 합니다. 드디어 역세권으로 예, 가시는군요. 역세권으로 이사를 하고 지금보다 시설과 규모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조금 더 안락한 공간을 통해서 지금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는 이 공간이 아니라 딱 그 방송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7월 중순에 이사를 하고 8월 1일자에 정식으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4인실, 6인실이 있는데 네. 스튜디오 하나 더 생기는 건 몇 인실이 되는 거예요? 4인실, 6인실, 그리고 8인실. 8인실까지?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가 이런 분도 계세요. 보이는 팟캐스트 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죠. 라이브로 팟캐스트 하고 싶다. 아프리카 TV도 같이 켜고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예. 그거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 쪽을 강화하는 그런 스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유재석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농담을 했는데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유재석 씨가 내가 지금 왜 MBC에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이걸 내가 독립을 해서 영상 전문가와 독립적으로 촬영을 하고 방송을 내보내면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유재석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유명 셀럽들이나 네. 학자든 네. 교수든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미디어 자문과 같은 회사들이 MBC나
TVN, CJ ENM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상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뭐 일례로 이제 신서유기 같은 것도 그 기존에 이제 방송에서 한 게 아니라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PD들, MCN 사업이 이제 큰 것처럼 이제 전문 역량을 갖고 있는 PD나 개인 창작자들이 개인화된 방송 영역이 많이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유재석도 그분도 이제 방송을 직접 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더 많아지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니 저는 책 쓰시는 분들 중에 저술가 분들 중에 좀 유명하신 분들이 책 쓰기 전에 미리 팟캐스트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 전에 직접 방송부터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책에 이제 담아 놓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지금 방송을 제작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 분들 역시 이제 저술 활동의 그 마케팅이나 홍보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말로서 풀어내고 책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책을 쓰겠다 마음을 먹지만 막상 또 귀찮아요. 이게 맞습니다. 자일필 미루게 되고. 네. 근데 팟캐스트를 고정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게 되잖아요. 의무감에서. 아, 그렇죠. 그러면 원고도 당연히 정리가 되고 네. 차곡차곡 컨텐츠도 쌓이고 10회 정도 하면 책 한 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듣고 계실지 모르는 이회수 선생님이나 조종래 선생님 꼭 저희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이 스튜디오를 8월 초에 옮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도 하나 선보이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개인의 영역에서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저는 지금 준비하는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영상 제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팟캐스트가 이제 영상화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업의 이제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하는 게 바로 이제 기업 사내 방송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아, 사내 방송? 예, 기업의 사내 방송들이 분명히 이제는 그 브랜드 저널리즘이다, 뭐 브랜드에 대한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사내 방송이 한참 인기가 있었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UCC 열풍 있었을 때 이후에 지금 되게 주춤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기업의 사내 방송도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뉴스룸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SK 이렇게 해서 런칭을 한 것처럼 채널 현대카드처럼 분명히 이제 기업들도 그런 이제 자기들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이제 영상의 영역에서도 브랜드 방송에 대한 영역으로서 사내 방송이 분명히 이제 그런 이제 방송의 영역으로 침투하게 되면 저희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캐스트라는 이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그 사내 방송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거 오늘 방송 듣고 팟빵이 먼저 뺏겨서 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뭐 그쪽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그쪽에 영향력도 있긴 한데 저는 항상 주창하는 게 기술은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획은 절대적으로 대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부분과 기획력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을 거라 자신하기 때문에 좀 더 재밌고 좀 더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단연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죠. 진심도 쫓아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오늘 미디어 자몽의 김건우 대표 뵙고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어요. 네.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분들께 이 얘기로 끝맺음을 하면 정말 좋겠다. 네. 이런 거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 들으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디어가 이제 하나의 메시지화 돼서 그렇게 이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앞으로 시대는 메시지가 곧 미디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화의 포맷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대화형 콘텐츠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녹화하거나
녹음하거나 포맷만 바뀌면 바로 방송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시대가 그 메시지는 미디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송을 하는 거에 이제 어렵거나 겁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대화함으로써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방송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역할을 저희가 미디어 자몽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표님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지 되게 신뢰가 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머지않아서 네. 이 미디어 자몽이 CJ ENM과 같은 네, 꿈입니다. 방송국을 크게 만드는 게 제 꿈이라서. 그런 네. 진짜 개인에서 출발했으나 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기는 방송국이 될 수도 있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방송국이 되셨을 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절대 네. 잊지 않아 주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광고 들어오면은 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